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김정일 본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시작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개장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금요일장이 펼쳐질까요? 예상체 결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이 0.3%, 0.07%. 오늘도 9시 10분쯤에 단기 상승이 멈추고 또 하락세로 전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개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예상보다 반도체가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에 일단 조금 세다가 약해질 수 있으니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핵심은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 그리고 수급. 수출 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따가 뉴스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럽도 뭐 금리 인하하고 중국도 부양책 계속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무튼 좀 그런 선호도 부분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네, 관심 주목 섹터는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단기 차익 실현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젠 포트 비중을 조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은 예상 체결지수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플러스, 코스닥이 0.04% 플러스. 스타트가 이렇게 되네요.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있어요. 0.2% 정도 약보합이고요. 삼성전자는 반대로 0.2% 정도 강보합으로 시작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가 KB금융 약보합 빼고는 대부분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1% 넘게 오르는 종목이 단 2개, 네이버랑 삼성물산 딱 요렇게 잡히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2%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 수는 좀 많고 상승 강도는 좀 적은, 오르는 종목이 400개, 하락하는 종목이 300개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흐름이 조금 반대네요. 알테오젠이 1% 정도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살짝 오릅니다. HLB도 살짝 오르고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엔캠, 휴젤, 삼천당 이렇게 시가총액 5위부터 10위까지는 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목표 주가 상향 있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랑 바로 넷플릭스 이어서 콘텐츠 쪽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크래프톤, KTNG,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녹십자, 효성중공업, LS에코에너지, 대한항공 뭐 이런 쪽이 좀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고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장이 끝나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됐고요. 이 유튜브를 같이 보는 그 광고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5% 늘어났고 이 지역도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약간 4분기 가이던스도 되게 자신감 있게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넷플릭스 뭐 다른 게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원전도 차익 나오고 반도체도 좀 차익 나오고 올라서 끝나긴 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왔죠. 필반이 ASML에서는 5% 빠졌는데 오늘 뭐 1.7%밖에 못 올랐으니까.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네. NEU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그 어제 있었던 그 초전도 관련된 종목군들 좀 연속성 있게 나오고 있고요. 시간에부터 뭐 대우부품 이런 애들 시간에 상갔었는데 연속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IPO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잘 해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키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오전에는 요 콘텐츠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좀 눈치를 보겠죠. 이거 좀 꺾였는데 괜찮을까? 요런 부분들. 그리고 건설기계 쪽도 어제부터 리포트가 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다인이라는 기업이 어제 NDR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NDR로 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돌았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또 전력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 방산도 조금은 쉬어가는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높았던 부분에서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 미국도 이제 대형주는 크게 안 움직이고 이제 러셀 쪽이 강했으니까 확실히 좀 많이 높아지고 덩치 큰 쪽은 좀 덜 가고 좀 신선하고 가벼운 쪽이 날렵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뛰어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컨텐츠주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게임까지도 같이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컨텐츠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뉴나 무슨 뭐 쇼박스 쇼박스. 뭐 요런 애들 방송 엔터 그렇지. 뉴가 17%, 쇼박스가 5.6%, 스튜디오 드래곤이 5.2%, 뭐 덱스터, 미르, 콘텐츠리 중앙 다 3% 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뭐 그냥 오늘 저는 약간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일부 종목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용히 갈 것 같습니다.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이슈가 있으면 이상한데. 큰 이슈가 있으면 이상합니까? 네. 오늘 크래프톤도 꽤 잘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렇죠. 상황.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 거래량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늘 살짝 이러다가 힘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분을 못 가네요. 코스닥이 0.1%로 음전했고요. 코스피는 0.19% 플러스로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대부분 조금 분위기가 약간 노관심장. 금요일에는 그냥 좀 쉬자.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HBM, 뉴로모픽. 어저께 그 오른 거 있잖아요. 네. 에이즐랜드 허당입니다. 허당. 에이직랜드가 허당이다? 예,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 TSMC 이거 까보니까 어저께 실적만 보고 TSMC 오르는 건 9%는 당연한데 한국에 관련되는 거는 중립 이하입니다. 네, 중립 이하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중립 이하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가 어제 많이 올랐으면 토해내야 됩니다. 네. 걔네만 좋은 거예요. 우리까지 영향 미치는 건 새로운 건 별로 없었어요. 네.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익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에이직랜드 오늘은 1.7%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오늘 초전도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 본부장님? 뭐 서남이나 아까 그런 종목군들은 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지금 8% 정도, 네, 지금 8%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은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뭐 서로가 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수급 쏠리면 열심히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슈가 있으면 어쨌든 움직이는 전례가 워낙 크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 서남, 모비스, CCS 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많이 오르는 건 8% 정도, 이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오늘 장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금 가격이 일단 2,700 돌파했고요. 네. 그다음 달러가 1,370대. 이거는, 이제 달러 강세 쪽이 일단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거기도 누구 좀 높은 사람이 또 사망했잖아요. 중동 쪽에서. 그래서 좀 전쟁에 대한 변화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따가 뉴스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유럽도 금리 인하를 연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중국도 이제 부양책 엄청 세게 또 했거든요. 부동산 쪽 하려고. 그런 것들 보면은 부양책들이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매력도는 뭘까? 뭐 지금 인도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맞아요. 뭐 심지어 그냥 미국으로만 가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진짜 매력도를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를 하되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까 후순위로 밀렸을 때 남들 가는데 안 가면 열받잖아요. 우리가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주가 있으면 1등, 2등주는 잘 가는데 3등주부터는 굉장히 탄력도가 떨어지고 네. 4등, 5등은 오히려 안 올라가고 빠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면은 지금 테마주로 치면 한 5등, 6등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믹스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확실히 산업 쪽으로 쏠리는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정말 압축을 잘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좀 되게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묵직하게 할 건지 아니면 믹스를 하면서 좀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확실히 오늘도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막 또 팔잖아요. 이게 파는 게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사실 이제 외국계 동향 보고서 보더라도 영국계는 한 3개월 남았고 미국계가 한 4, 5개월 남았고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런 것들 만약에 다 튀어나온다고 치면 아직도 외국인 수급은 꽤 나가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게 하방이 어디로 잡힐지 뭐 삼성전자 역사적으로 줄어들었었던 그런 외국인 수급을 볼 건지 기준점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조금은 해놓고 증시를 바라보시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답답한 상황이 좀 유지가 될 거라서 뭐 한동안은 지금 밖에 보니까 날씨도 좋고 오늘 비 오고 나면은 또 날씨 되게 시원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한번 산에도 다녀오시고 편안하게 귀에 꼽으신 다음에 오케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3.5% 떨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11만 2,300원인데 현대차증권의 꽝민정 네. 애널리스트가 근데 보셨어요? 목표 주가를 기존 30 불렀었잖아요. 17로 떨궜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지. 여기는 할 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지만 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야기는 이거예요. 4분기에 일시적으로 4분기 빠집니다. 네, 4분기에 일시적으로 5세대 HBM이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출시 계획 조정이 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본딩 장비 납품이 내년 상반기로 이연이 됨에 따라서 매출 감소세가 잠깐 예상이 된다. 이게 웃긴 게 그 어저께 실적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거의 정확히 맞힌 애널리스트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상상의 증권에 며칠 전에. 그게 그 970억인가. 그러니까 실적은 거의 1000억이었잖아요. 거의 30매덕 차이로 맞췄어요. 990억 나왔으니까. 제가 그 리포트를 어저께 다시 봤는데 그건 좋았어. 근데 4Q가 내려가. 며칠 전에 4Q가 내려가는 이유가 지금 그 광민정이가 얘기한 그거를 걔는 일주일 전쯤에 리포트에 적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목표 주가 16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목표 실적은 잘 나와도 목표 주가는 위에 있는 사람도 내려가겠네. 근데 딱 한 거죠. 그냥 충돌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팔로우한 사람한테는 예상이 됐던 거죠. 아니 꽉 이분은 원래 내렸어야 됐는데 이제 좀 명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30 불렀다가 또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삼가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에서 9시 12분 지나가고 있는데 하창호 본부장님 초반 수급 한 번만 봐주실까요? 네, 뭐 수급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이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원래는 그래도 한 이 정도면은 거래소에서 한 2천억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이 위축이 돼 있죠. 그래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61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206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237억 원 매도, 기관이 431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200억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은 요즘에 0조에서 한 1.5조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프로그램 빗자익 순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스켓 또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매력도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있는가 요거를 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면 결국엔 저는 들어온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들어오는 시기를 그래도 조금 근접했을 때 더 하면 좋잖아요. 물론 네. 절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차곡차곡 줍는 거는 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기다림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길게 해놓고 들어와야 마음이 좀 편하지. 뭐 이거 뭐 한 일주일 만에 올라갈 거고 딱 사서 보면은 국장은 열받거든요. 왜냐면 미국장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화딱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하고 들어오셔야지. 그게 아니면 스트레스만 쌓인다. 이건 뭐
본인한테만 안 좋은 거니까 마음을 좀 많이 열어두시고 오픈 마인드로 좀 시장을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한미약품 오늘 8% 정도 오르는데 여기도 싸우고 있죠. 한미약품 그룹. 있죠. 원래부터 그쵸. 있었죠. 네, 원래부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립을 하고 있다. 법정 싸움 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한미사이언스와 달리 한미약품의 임시주총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임시주총 허가 신청이 23일 신문 기일을 앞두고 있지만 앞두고 있다. 오케이. 역시 경영권 분쟁해야 오릅니다. 맞아. 싸워야 돼. 싸워야지 올라요. 그러니까 어디 올라서 얘는 왜 오르지 하고 보면 싸우고 있어. 어떻게 싸우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싸우고 외부적으로 싸우고. 네. 그렇죠. 이게 투쟁 속에 이루어지는 성과, 업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밸류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별일을 못 받으니까 어. 그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초반부터 9% 넘게 오르고 있다는 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오늘 여기 재밌겠네요. 예. 왔다리 갔다리 오늘 밥값 벌고 싶으신 분들은 요게 한미약품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자료를 볼 텐데요. 김정일 본부장님의 요것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 먼저를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58,000원을 사수하라. 네. 무슨 내용이에요? 3분기 그 8만 원 중반대하고 7만 원 후반대에 있는 매물들은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털고 갈지 아니면 지켜질지의 관건은 5만 8천 원인데요. 작년도 6월에서 7월 초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한 물량이 약 3천만 주 정도 추정됩니다. 이때 산 사람들이 평균 7만 한 3천 원 정도 전후로 산 걸로 추정되거든요. 7만 3천 원 정도에서 순점의 20%라면은 5만 8천 원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건드려지면은 이슈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물량이 안 건드려지면은 주가는 기관 조정 후 다시 반등을 모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건드려지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만 뭐 한 후반대 7만 원 후반 8만 원 초반에 있는 거는 그 몇 번에 걸쳐서 7만 원 깨질 때 그다음에 6만 4천 원 깨질 때 거의 나오지 않았을까 보고요. 그게 보통은 개인이나 달리 기관이나 외인은 손절 룰이 있기 때문에 거의 던져지는 게 맞거든요. 아주 장기적으로 못 가는 건데 근데 남아 있는 것은 7만 원 초중반에 이때 많이 샀어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6월달 7월 사이에 그 물량을 건드릴 수 있는 네거티브가 또 다른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건드려지면은 주가는 반등을 모색할 거로 봅니다. 그게 한 달 뒤가 됐든 두 달 뒤가 됐든 석 달 뒤가 됐든 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10조 원 9조 5천억 원 그 잔챙이 같은 거는 별 중요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말에 무슨 그 구조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직 변동이 있고 하면은 긍정적인 모멘텀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을 가질 소지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손절매 라인을 건드리는 나쁜 뉴스가 추가적으로 안 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제 말 5만 8천 원 9천 원 하는데 5만 8천 원하고 5만 9천 원은 많이 다릅니다. 5만 8천 원 건드리면 손절매 나올 가능성이 꽤 커져요. 근데 안 건드려지면은 괜찮다.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비교해보면 볼 수 있어요. 이게 작년도 2, 4분기 때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리포트가 6월달, 7월 사이에 어떤 리포트가 나면 보세요. D램 바닥 확인, 3, 4분기 턴어라운드, 경쟁력 제고, 체질 개선 기대, 심지어 잘못했네.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가 이때는 흑자가 아직 날 때거든요. 흑자가 날 때고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고 오히려 6월 달에 이런 리포트도 나와요.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를 내년도 올해죠. 올해 2나노 GA8을 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대까지 해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은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당시 목표 주가가 아직 업데이트 안 한 친구가 8만 원이었고 보통 9만 원, 9만 5천 원대 있었습니다.
그 직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금 아실 거고 직금도 거꾸로 나쁜 거니까 나쁜 거를 최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차분해지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지금 다른가 보세요. 지금 목표 주가도 공교롭게도 목표 주가 상단은 내려와도 똑같고 밑에가 조금 내려와서 8만 원 정도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얘네들도 지금 아마 7만 원, 3천 원 정도 산 사람들은 이게 아마 5만 원, 5만 7, 8천 원, 8천 원까지는 버틸 수 있는 저스티피케이션인데 그게 건드려지면은 일단 버티지 못합니다. 그 물량이 3천만 주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그게 11월이건 12월이건 좋은 뉴스, 그 좋은 뉴스 뭐죠?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온다든지 뭐 하이닉스 나온다든지 구조 조정이라든지 그 뭐죠? 콜라들 있잖아요. 스스로 하는 건 콜라 하는 거고 구조 조정이 가지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실적 나온 거는 뭐죠? 그건 외부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아직 남았고 하이닉스는 다음 주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오늘 TSMC도 나왔습니다만 그거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주가가 반등하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 있게 크게 오르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내부적인 거가 되면은 그거는 투자가들이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까지 이 선을 지켜지는지 이 물량이 나오는지를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서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갔다 오고 나서 따로 아니요. 계속 하시죠. 아 그래요? 네. 코스피 포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변동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변동 바뀔 게 없죠. 아직은 하이닉스 실적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까지 보고 나서 할 거고요. 근데 일단 현금을 다시 늘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은 24일. 네. 아침 9시 우리 시작할 때 나올 거죠. 아침 9시. 8시 한 50분 나오겠죠. 그 TSMC 보고 미국의 반응 보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뭐죠? 유럽 어저께 유럽의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유럽이 금리 인하를 저는 한 50bp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플레가 확 뚫어댔어요. 1.7%로. 네. 목표보다 더 내려갔거든요. 근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대요. 그럼 뭐죠? 달러 강세입니다.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예요. 네. 선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사실은 부양 정책을 미국이 안 하더라도 딴 나라 갈 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오버웨이트를 많이 시키고요. 인도하고 한국을 조금 더 줄이고 중국은 버리겠습니다. 어저께 국가 개발 말고 토지 계획 나왔는데 메가리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망감. 제가 들어가고 나서 한 5% 4.몇% 빠진 것 같은데 손절매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의 다 미국에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인도 중국 빼서 현금을 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거하고 미국을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섹터는 변화가 별로 없는데 요 5개 그죠? 5개 변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5섹터 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아. 뭐 그렇게 차익 실현 예상 시점이다. 굳이 얘기하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걸 조금 더 좀 지키겠습니다. 지킨다고요? 지킨다. 오, 그래요? 저 같으면 어저께 오른 거에 하이닉스 오버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페스가 괜찮고 한미반도체는 아까 그런 것처럼 4분기 내려가는 거를 잘 몰랐을 거고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어저께 3% 올라간 거나 오바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약간 덜어내려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익 실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따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말씀. 알겠습니다. 자, 포트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또 해 주셨습니다. 삼성은 어제 저녁 오늘 나온 뉴스로는 엔비디아랑 TSMC가 싸웠다. 경영진끼리 고성이 오고 갔다. 블랙웰 출시가 늦어지는 거에 있어서 니 탓 내 탓 하면서 너네 후공정이 잘못이다라고 엔비디아가 얘기하고 TSMC는 니네가 설계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젠슨 왕이 막 고성을 오고 가면서 막 싸운 적도 있었다. 그래서 뒤에 붙는 얘기가 그럼 삼성전자가 기회일까 하는데 헛소리죠. 예. 그래서 그런 뉴스도 있었다는 거, 삼성 뭐 기대감,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을 좀 찾아보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보로님 시장 한 번만 다시 봐주신다면, 한미약품 12% 오르는 와중에 코스피, 코스닥은 또 진짜 10분이야, 10분, 딱 10분. 와. 그러니까 그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가 바이오가 많이 쉬었잖아요. 근데 바이오를 계속 봐야 돼요. 우리 BBB는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도 계속 올라오는 쪽이라서 오늘 삼바도 좋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한미약품도 지금 강한 상황이고요.
뭐 양갱이도 강합니다. 유한양행도 1.8%. 뭐 대부분 바이오 쪽이 좋아요. 뭐 ST팜도 3%, 바이넥스도 3%대, HK이노엔도 4%대.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쪽이 지금 좀 눌리는 국면이고 또 너무 주가 높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디로 가지 하다 보니까 또 바이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는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아까까지만 해도 600억 정도 매도였는데 지금 1200억까지 매도가 좀 확대가 됐고, 프로그램 비책도 6, 700억에서 지금 900억까지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매도량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단에서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고, 뭐 단연 반도체 쪽이 어제 상승분을 조금 되돌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아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가총액 상위 흐름만 보시더라도 좀 확실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고, 그다음 로봇 뭐 이런 쪽 어제부터 계속 이슈가 있죠. 이런 쪽들은 뭐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어제 신났었던 쪽이 확실히 좀 오늘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좀 강한 상황이고요. 확실히 넷플릭스도 이게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탁 나온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실적까지 잘 나왔으면 그쵸. 아마 그러면 엄청 세게 달렸을 것 같은데 시차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뭐 유도 지금 차익 꽤 나왔죠. 그런 것들 보시면서 확실히 좀 이 지금 시장은 게릴라 전술 잘해야 된다. 예, 계속 치고 게릴라. 빠지고 막 이래야 확실히 이렇게 하던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던가. 대신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게릴라전 하고 막 많이 다니면 지뢰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가끔씩 밟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묵직하게 그냥 산업 계속 패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런 산업군들 순환매 뭐 포트로 25%씩만 딱 담아놓고 봐더라도 꽤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나옵니다. 시장 대비는 무조건 아웃퍼폼 나오고요. 그래서 산업만 잘 잡고 하셔도 괜찮아서 비중 조절만 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힘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역시 코스닥에서 제일 업종으로 흐름이 좋은 거는 제약바이오 플러스 헬스케어인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0.7% 플러스, 리가캠이 1.5%, 삼천당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오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ST팜도 3.7%, 보로노이 2%. 그러니까 HK이노엔드 4%. 역설적이게도 제일 불안한 장세에서 제일 불안한 업종이 제일 잘 나가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 말고 불안한 장세인데도 약간 리스크가 높은 업종이 잘 나가는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가 제일 확실하다 막 이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래도 시장이 흔들리면 바이오가 제일 강하다 이런 믿음이 계속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도 다 떨어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 정도 와, 굉장하다. 오르고요. 오늘 금융이 조금 오르고, 금융 조금 오르고. 네, 삼성생명, 메리츠, KB 뭐 요런 애들 1%대 또 오르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크래프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리포트 유한양행이 1.3% 오르면서 155,900원 이 정도. SK텔레콤, SK스퀘어 이 정도 오르고. KT. 오케이. 자, 그러면 보로님의 신문 한번 가볼까요? 네. 요즘에 이 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이게 다 찢어오긴 했는데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 이제 EU 성장 엔진 싣고 혁신도 못해 올해 1% 성장 먹구름 요걸로 들고 왔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EU 정상회의가 이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 마리오 님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부양책을 좀 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부양책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요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시장도 좀 부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인하도 하고 부양책도 하다 보면은 아마 강달러 상황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 특히나 미국 쪽에서 중요했었던 게 오늘 애틀랜타
GDP 나우 네. 그거 수치가 3.4 나왔어요. 추정치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도 요번 월말에 이벤트가 있죠. 거기서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 저는 부동산을 건들기 시작한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무너지게 됐었던 이 두 양대축이 부동산과 그림자 금융인데 거기서 하나를 건들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 이슈도 좀 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로봇주들도 좀 움직이긴 하는데 조금만 더 내려주실래요? 광고 안 보이게. 그렇죠. 오케이. 네. 요렇게 자동차 만들고 현대차 이번엔 인간형 로봇 만든다는데 뭐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사실 테슬라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뭐 해외 주식이니까 그게 싫으시다면 그래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도요타에 뭐 이렇게 계약도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로봇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든 해외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력이랑 너무 실적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연히 해외를 하시는 거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기준으로 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 하면은 뭐 이제 대기업의 뒷배가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요런 애들이 주 종목군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좀 편입을 해두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자꾸 로봇화가 자꾸 될까? 그리고 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로봇에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많은 인력의 대체를 할 거예요. 왜냐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몸뚱아리 하드웨어 쪽인 로봇으로 탑재를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메타버스 할 때 기기 쪽 그 디스플레이 쪽 기기랑 소프트웨어 같이 간 거랑 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성장을 하면서 전 로봇은 하드웨어라고 봐요. 그 머릿속에 탑재를 해주면 이제 하드웨어가 다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GPT에서 뭐 일반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거를 로봇 앉아놔가지고 키보드 이제 그 치게끔 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똑같은 반복 업무 하게끔 시켜놓으면은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직들이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몸통과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좀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AI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GPT를 계속 쓰면 쓸수록 이거 로봇 진짜 패스로 하나 원숭이 하나 해놔야겠다 이 생각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요거 네. 화면 한번. 그 저기 휴머노이드 로봇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그 테슬라 뭐 옵티머스. 그거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요거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도 그렇고 이 휴머노이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정교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옵티머스도 이렇게 바텐더로 세워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뭐 드릴까요? 맥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맥주 하나 이렇게 쓱 해서 따라서 이렇게 맥주 따라서 주고 맥주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구 옆에서 생일이라 그러면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이 사람 생일이래 같이 박수 쳐주고 이런 식으로 바텐더로서도 요건 안 움직여도 되니까 일단은 네. 하체는 하체. 그러니까. 손만 움직이면 여기만 되지.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비슷한 게 그 사무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자리 만들어놓고 앉아놓은 다음에 그냥 계속 일하라고 시키면 관절도 좀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키보드 딱 세팅해가지고 머릿속에 AI 탑재해가지고 같은 반복 업무 계속 시키면 얘는 잠도 안 주고 안 자고 전기만 주면 계속 일할 텐데 가끔씩 녹슬면 이제 기름칠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과연 10년 뒤에도 방송을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날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 아까 유럽 쪽에서 성장 엔진 싣고 혁신도 못해 오게 드렸는데 일본도 지금 쉽지 않아요. 얘들도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과 유럽이 지금 동시에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달러의 인덱스 자체가 강해지고 있고 달러 강세가 어쨌든 만들어지니까 달러 강세일 때의 시장을 생각하시고 모든 플레이를 짜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엔화는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캐리 트레이드는 진짜 이제 보내도 될 것 같아요. 150달러 위로 올라왔으니까 네. 이건 슝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요 이제 도쿄 일대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K뷰티로 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장원영 씨가 간 것도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장원영 씨가 갔어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그 K 뷰티가 정말 엄청나게 잘 하고 있고 오늘 또 때마침 뭐 실리콘투도 움직이고 있고 뭐 전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신규 커버리지도 좀 있었고 목표 주가도 나쁘지 않고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뷰티가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뭐 채널이나 이런 것들 보서 자꾸 채널링 해보면 아직도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은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가의 상승 폭의 그 기울기와 성장 폭이 잘 맞는지 요것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매 판매가 잘 나왔잖아요. 소매 판매가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 소매 판매. 네, 요거를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로 주력으로 좀 판매 부분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화장품 쪽도 한번 노이즈가 확실히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수출대에서 좀 반전 나오고 하면은 이쪽도 좀 많이 눌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실리콘트 같은 경우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들이나 움직임들이나 이런 거에서 반전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 주력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단기 놀림목이 나오고 좀 쉬어가는 거에서도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격세지감.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 화장품, 뭐 시쉐이도, 시세이도. SK2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호령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그렇게 말해요. 군웅할거해서 군웅할거. 일본도 장악해, 미국도 장악해 저런 것들이. 동남아시아 다. 심지어 그것도 장원영이 가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신기해요. 사실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동방신기 보아부터 시작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맞아요.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우리나라 뭐 인기가요에서 일본 아이돌 나와가지고 일본 그룹 뭐 노래하는 거 못 듣잖아요. 네. 그렇죠. 못 듣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소프트 파워로는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개탄하고 계시네요. 코스피가 아까 잠깐 2600선을 뚫고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2599까지 내려갔었고요. 코스피는 2600선은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 마이너스 759. 역시나 2차 전지가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2차 전지가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살짝 빠지고 전반적으로 다 빠지네요. 시가총액 상위주가 반도체 소부장 빠지고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3% 넘게 빠져서 여기서 같이 빠지고 2차 전지 매갈이 없고 바이오는 올랐다가 다시 뱉어내고 참 진짜 매갈이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36분 지나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가기 전에 홍삼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링크 한 번만 올려주세요. 들몰 길가 홍삼 요거 오늘 특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30% 할인 딱 일주일 했어요. 근데 10월 18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30% 세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려 인삼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진하면서도 부담 없이 하루에 한 포씩 딱 저도 매일매일 여기에 담아가지고 따뜻하게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먹어본 홍삼들 중에서도 제일 진하면서도 제일 부담 없는, 그래서 편하게 먹기 좋고 효과가 좋은 그런 홍삼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들몰 길가 홍삼 저희가 여기 채팅창에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더보기란에 들어가셔도 링크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0% 할인, 오늘이 특가, 일주일 특가 딱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들, 홍삼이 필요하신 분들, 겨울에 면역력 꼭 챙겨야 되는 분들 꼭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한미반도체 실적 잠깐 말씀드리면서 딴 거랑 비교를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근방 실적이 993은 잘 나왔죠. 47.6%.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OPM? 와, OPM이 47.6%, TSMC랑 엔비디아랑 비슷하네요. TSMC가 47.5였어요. 그러니까 TSMC랑 똑같은 마진을 낸 거예요. 그런데 예상이 800억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관심 많이 안 뒀는데 10월 8일 날 그 상상의 리포트는 970억을 예상했어요. 오. 예상대로 나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평균 이게 업데이트가 된 게 최근에 없었거든요. 이거 네. 하나밖에. 그러니까 옛날 낮은 것 때문에 많이 나온 걸 봤는데 예상 최근에 했던 거는 뭐 부합하는 정도였다. 좋은 거죠. 그래도 이게 레버리지 달라졌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내려가거든요. 미뤄진 것 때문에 아까 설명을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년 실적치에 대해서 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내년 실적치를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의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어제 기준으로 27배입니다. 네. 만약에 최근에 한 그 970억 마친 친구 그 친구 기준으로 하면은 이익이 조금 더 높아서 내년께 25배 오늘 빠지니까 25배 낮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2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 대비했을 때 어저께 기준으로 40% 빠진 거고 그러면 싸고 PER 25배고 이런 성장률이면 들어가야 돼? 들어가도 돼요. 근데 하나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적 잘 나왔는데 무슨 햇소리야. 뭐 애널리스트가 맞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잠깐 이걸 볼게요. 여기 이런 회사가 있어요. 디스코. 예. 일본 거. 예. 이거는 시가총액이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높습니다. 아까 그 10조니까 이거 30몇 조니까 높죠. 얘네들도 그 반도체 그 절단, 그 레이저 그 하는 거, 이오테크니스랑 경쟁한다고 이오테크니스가 얘네를 타도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마켓셔 70%로.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조그만 분야에서는 TSMC처럼 완전히 노미넌트한 회사죠. 그러니까 밸류가 높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TSMC처럼 그렇게 되니까. 참고로 TSMC는 어제 올라서 PER이 23배입니다. TSMC 23배 기억하세요? 얘네들도 마켓쇼 압도적이잖아요. 얘네가 상반기 GP 마진이 매출 총액 70% 넘습니다. 그냥 보실까요? 이래요. 이게 30% 20% 요게 내년 거거든요. 성장을 꾸준히 하고 마진율이 얼마예요? 여기? 45%. 그리고 아까 넘버원 변함없이 PER이 25배. 자, 이것도 25배고요. 아까 그 TSMC 얘기하면 TSMC도 사실은 PER이 23배, 24배, 23배에서 25배예요. TSMC도 23배, 25배, 디스코도 23배, 25배. 그렇네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23배에서 25배. 뭘 먼저 살 것인가? 이제 우리가 경쟁이 아까 우리가 저기 노동이었는데 우리 로봇하고 경쟁이라고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미 시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3,000원, 5,000원짜리는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그런 거는 외국인이 그거 잘 알지도 못해. 그렇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한 10조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들어가요? 고민스러운 게 글로벌 하우스하고 글로벌 그 피어하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거기보다 쌌을 때 확 들어오고 아닐 때는 이게 비싸다는 게 아니야. 한면도체가. 이거 얘네는 성장률 20-30%고 예를 들어서 1등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시작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악이 포인트가 돼요. 악이 포인트가 된다는 건 한미반도체의 강점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한미반도체하고 이게 다르죠. 30조짜리하고 아까 1,300 그거 아까 TSMC 다르지만은 네. 공교롭게도 마진은 비슷한데 그렇죠? 노미넌트한 파워하고 어느 나라에 속했냐에 따라 갖고 어느 주식을 먼저 살까 그런 겁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비관하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볼 때 시가총액 커지면은 편한 게 있는데 동시에 마치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마이크론하고 연계돼서 가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루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PER 35배, 40배 이렇게 주고 가는 것처럼 PER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가격이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글로벌 피어에 둘 것이냐.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할 말이 없네. 재미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얘기해야 돼요? 나 진짜 쥐어짜는 거 너무 지친다. 우리 미장하면 안 돼요? 미장은 할 얘기 많죠. 근데 계정을 없애고 우리 저녁에 출근해요. 근데 뭐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 한 2주 정도? 2주가 뭐예요? 지금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오래됐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일매일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 주식 시장의 느낌이 진짜 테마주 성격에 매우 맞아요.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 방송도 이런 거 없었어. 와우넷, 뭐 매경 TV도 없었었던 시절이고. 2019년 얘기하는 거죠. 2019년 이전에는 사실 와우넷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2012년인가 10년에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냥 주사위 놀이 하는 거, 그런 테마주, 그래 급등주, 막 종가 따라잡기, 상한가 맞아요. 따상 그런 거, 먹기, 따상 막 먹기,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 시대에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갈 수는 없는데 돌아갈 수는 없죠. 지금 이런 국장의 그런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 우리도 진짜 포지션이 진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애매한 거예요. 아카데믹한 거를 막 전달하고 공부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건 사실 안 오르는 게 많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네.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급이 낮을 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도 대부분 장이 끌려갈 때는 우리 지식도 부족하고 아니 작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룸이 많았어 구멍이. 근데 이제는 레벨이 달라지고 세계랑 같이 피어그룹하고 비교하고 하는 게 우리 시장을 보는 게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은 내가 오늘의 한마디를 내가 지금 미리 가져왔는데 오후에 하려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빈틈을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있으면 바로 들어오고 이러는 거에 우리가 무대에 들어간 거라고.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하셔야 돼.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시대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 단순히 우리 주가 안 가서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치밀한 계산과 결단과 이런 걸로 안 하면은 이제 갇히게 돼 있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2020년, 21년에 그거는 거품이었어요. 그 거품이 우리나라는 일찍 꺼졌고 미국은 계속 펌프질하면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락 그 돈이 넘쳐갖고 갈 데가 없다며 그런 장이나 그냥 이거 대충 사놔도 이거 3% 먹을 때 저거 5% 먹고 이 차이지 같이 빠져갖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몇 개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런 형태가 바뀌었다는 게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는 4년 전하고 다른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텔레그램이나 방송도 정말 많고 오히려 제가 그 오늘도 새벽부터 막 다 소매 판매라 이런 거 해서 올렸는데 그 데이터가 저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막 돌고 있어요. 제가 해서 올리는 속도보다도 빠른 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과거보다 정보가 사실 퍼져나가는 속도가 조금 진짜 더뎠거든요. 예전에 막 신문 그래서 많이 읽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많이 다 돌아다니시고 뭐 IR 막 그런 데 많이 가시고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고 했는데 요즘 뭐 리포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도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빨라요. 예를 들면 속보 나오는 것도 예전에는 아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속보 나오고 먼저 본 사람들이 이제 배팅해서 막 VI 걸려서 VI 들어간 상태에서 배팅을 해도 먹을 모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VI 때 먹으면 들어가면 거의 다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정보의 속도가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좀 아파서 그런지 레바논에서도 지금 콜레라가 재발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쪽도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돈은 다 부동산 가버리고 작은 돈으로 테마 종목 할 돈들은 다 코인 가버리고 그렇죠. 코인 같은 것도 생겼고. 국장에서 딱히 뭐 그리고 주식을 제대로 하고 싶은 분은 미장 가버리고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오선의 해외 선물 해외 주식 그거 방송 보면은 15,000명 2,000명씩 봐요. 그러니까 국장하던 분들이 저녁에 잠 안 자고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형도 그거 되게 오래 했거든요. 채널을. 근데 그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어느 순간 되면 미국장도 그것도 머추럴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별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단계 들어가면 아까 로봇도 좋고 알고리즘 다 좋은데 정보 빠르지. 10년 전하고 완전히 될 수 없어도 빨라졌죠. 우리나라가 더 빠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보다는 미국 안전하는데 결국은 미국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그게 뭐 10년까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조만간 미국도 비슷하게 될 것이고 그건 뭐냐면은 룸이 먹을 룸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는 팩트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해석. 해석과 결단, 이 다른 요인이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는 정보만 먼저 하면 되고, 내가 아는 애널리스트, 내가 아는 펀드 매니저보다 먼저 선침해. 그래서 그런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 TSM 실적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동시에 알잖아요. 그 5분 차, 네. 2분 차 아니잖아요. 동시에 아는데 뭐죠?
해석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게 고차원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마 아직도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정보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못나는 게 아니고 여기 분석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다 아직 그 레벨이 높은 레벨로 수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룸이 있어서 미국이 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국처럼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내로 세츄레이션 될 거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 5년 동안은 미국이 룸이 있는 거죠. 버블이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버블이라 가정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머추어가 세츄레이션이 멈춰됐기 때문에 그 어려운 레벨이 멈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실인 거지. 안타깝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르는 섹터 중에서는 역시 그 미디어, 게임 엔터 여기가 그냥 때문에. 좀 정확하게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렇죠. 컨텐츠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쇼박스랑 뉴 여기도 뉴 10% 급등, 차기작 기대감에 넷플릭스 훈풍 겹치면서 헐헐. 차기작 히든 페이스라고 있대요. 히든 페이스. 히든 페이스인지 히든 페이스인지 어쨌든 여기서 넷플릭스 급등. 넷플릭스 급등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도 4% 오른데. 2% 떨어지고 3%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급등도 아니야 이거. 잘 나온 거.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뉴가 투자 배급을 맡은 영화 히든 페이스가 11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송승헌, 조여정, 박지현 출연진들. 좀 약하네. 누구 때문에 약한 거야? 에? 다 싫어하는 것 같지 않고. 약하지. 누구 때문에 약하다는 겁니다. 아 오늘 뭐 올라갈 게 없네. 이런. 게임하고 그쪽이니까. 아 쇼박스는 최근에 리포트 또 나왔었어요. 아, 제가 그래요? 기억하기로는 네, 쇼박스 리포트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런 종목들 올라가. 진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진짜 딴 경제방송에서 못 얘기하지. 한번 봐야겠다. 다른 데서 종목 추천하죠. 똑같이. 그러니까 홀짝 박사 이런 아저씨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뭐 할 게 없어. 그렇다고 막 아까도 저기 말씀하셨지만 3%에서도 막 사라 마라 이런 얘기 할 줄 몰랐다. 근데 우리 심지어 사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 관심. 그래서 딜레마야. 사라 마라를 해야지 보는데 안 하니까 마냥 공부하자 그 시간 그러고 있잖아요. 반도체 얘기만 하자 그러고 무슨 뭐 아니. 산업 리포트 이야기하고 이러면 아니. 공부해서 수익이 안 나는데 이걸 보냐고. 매우 안 그래서 보지. 그러잖아요. 어려워졌으니까 말맛을 갖고 의미를 캐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수익이 나요? 안 나잖아요. 아이고 나는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저기 들어가서 나를 보고 내가 봤을 때 보는 일을 보고 제가 1년간을 들이켜봤을 때 그 말맛 막 주장하는 거 말도 잠깐 이렇게 살짝 하는 거 그것만 캐치 잘했어도 수익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치열하게 해가지고 몇 프로 수익 나서 국장에서 있느니 미장 가서 편안하게 있겠다. 그건 저도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 내가 뭐라 그랬나? 저는 열로부터 이민 가라는 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돼지가 얻어먹었는데 이민 갈 필요 없지 근데 이민 전도사. 근데 필요 없고 네. 미국도 결국은 보세요. 네네. 여러분들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한 5년 내로 미국도 그렇게 만만하지 어려운 식으로 갈 거야. 그런데 미국도 한국처럼 사람들 레벨이 달라져서 달라질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던 거는 달라질 거라고 분명히 달라져요.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은 투자 의견이나 그 얘기할 때 솔직히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 주가가 한 번에 반영돼요. 15% 20% 이거 40%가 가네. 그 애널리스트도 자기가 아까 저기 내가 모건을 싫어하긴 하지만은 아까 그 더블 다운그레이드 한 거 걔가 좀 과했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의견이 틀렸고 뭐 하면은 그 전에 못했건 뭐 반성을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견을 확 떨어뜨리잖아요. 네. 한국 애널리스트 그렇게 떨어뜨려갖고 바이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낮추는 거 봤어요? 못 보잖아요. 그 행태가 바뀌어야지 투자가들이 확 와닿는 그거 바꾸는데 앞으로 5년과 10년 걸릴지 모른다는 그건 안타까운 거고 다만 레벨이 미국도 이제는 저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막 그 룸이 별로 없는 식으로 갈 거라고. 거기도 한국 사람 가서 하고 미국 사람 가서 하고 다 하면은 결국은 거기도 세츄레이션 되지. 늦게 왔을 뿐입니다. 불허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책 당국이나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을 끌으려고 매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관심이 여기 갖고 있지 않잖아요. 뭐가 다른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거는 급하지 않지. 급하지 않으니까 그 경쟁에서도 그나마 있을 수 있는 도구를 안 써주니까 더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저도 매우 불만입니다. 근데 어떡하지?
이러니. 그리고 약간 저희가 포트 얘기할 때 뭐 저는 사실 포트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얘기는 안 드리지만 어쨌든 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나라 포트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전 세계적인 포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도 좀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거는 차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6년, 7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진짜 미국 주식 할 수 있었던 그 증권사도 몇 개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창고 가서 해야 되고 막 진짜 막 귀찮았거든요. 막 환전도 막 수수료 막 할인료 얼마 안 되고, 요즘엔 대부분이 다 환율 우대 95%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진짜 똑같아요. 버튼 그 탭만 미국 주식으로 가서 하면은 그치. 똑같이 되니까 너무 쉬워졌지. 네,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막 엄청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이렇게 뭐 사실 처음에 저도 그 미국 주식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처음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우리 전자공 시대처럼 막 못 보니까 막 열받아요. SEC 들어가면 뭐 눌러야 되는지 그렇지. 모르겠고 낯설고 한데 바뀌었어요 지금. 금방 적응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해보시는 거는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믹스를 해야지. 우리나라장만 하면은 너무 좀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하시는 분들은 또 배당주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캐시플로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맨날 다 떨어지니까 없지, 사다 보면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 난 할 수가 없는데 자꾸 떨어지고 돈은 없어. 열은 받는 거죠. 그래서 믹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나와서 징징대는 거 저도 지겨워요. 근데 나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되고 뉴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도 다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 그게 제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했다가 어이없는 일도 터져, 정치권은 관심 없어, 그렇다고 뭐 종목을 뭐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답답한 상황이어서 무언가 참 무기력감을 느낀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언로가 막혀서 그래요. 여기서 언로 말을 할 수 있는 통로. 언로. 그 언로라고 그러죠. 언로. 아까 추천 못하는 방송 못하는 것도 외국 봐요. 그렇게 자유로워요. 자기가 미리 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그걸 막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어디는 맞고 어디는 안 맞고 이것도 불평등한 거고, 애널리스트 보고 애널리스트 주식 못 사거든요. 그것도 문제야. 애널리스트 속해 있는 회사의 뭐 경영기획부 다른 부서의 전문은 다 사요. 애널리스트 부서만 못 사. 그럼 그 사람 누구한테 적겠어? 애널리스트 다 듣고 사는 거거든요. 옛날에 나 10년 전에 다 그렇게 했어. 근데 다만 애널리스트는 연봉이 높아서 그걸 했지.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미국 보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로가 문제야. 미국도 결국 한국처럼 아까 컴포트 세져서 쉽지 않을 겁니다. 5년 내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 탑7. 가야 되는데. 탑7. 가야 돼. 맞습니다. 탑7. 가야 돼. 제가 9월 4일부터 제가 뒤에 일정이 있어요. 해제가 아니고 이렇게 드릴 때 슬쩍 드리죠. 슬쩍 드리잖아. 슬쩍 드릴 때, 나 같으면은 이런 거 이거는 내가 안 걸리거든. 아까 진짜 아까 바꿨잖아. 네. 이런 거 안 걸리거든. 네. 그러면 댓글한테 물론 내가 블로그 옛날처럼 하면은 좋을 텐데 나 바빠서 이제는 안 하는데 네. 그거 이런 거 댓글 달아주면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30개를 넣겠어, 몇 개를 넣겠어. 제가 친절히 해드리지. 다 넣어주죠. 메타는 왜 넣고 그치. TSMC 잘 넣어서 넣었는데 맞죠. 브로드컴 저번에 왜 넣어요? 근데 방송 다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여기 미국을 은근슬쩍 30에서 40% 했겠어. 그러면 한국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이거 비중 있잖아요. 이거 비중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15에서 17%예요. 그럼 제가 이 비중은 언더가 아니라고. 그렇네. 중국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관 투자가도 많은 겁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을 때. 뭐요? 누가 언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낮추고 그러면은 아, 짜증나고 아니에요. 비교를 하는데. 합리적인 선택이죠. 제가 인도한테 30몇 %까지 갔잖아. 근데 지금은 약간 희망에 약간 그래서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좋은 거고. 네. 그런 슬쩍 들리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질문하시면 돼. 질문하면은 누가 부끄러워요? 질문이 별로 없어서.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서. 부끄러워서 안 달겠습니까? 익명인데 인터넷인데. 그러니까. 그럼 하면은 오케이. 한다 이거지. 우리 진짜 본원도 공부 많이 하시고 김장훈 본부장님도 많이 하셔서 너무 저녁 듣고 싶다. 방송을 해야 돼. 저녁 방송을. 밤에. 밤에 하든지 아니면 뭐 밤에까지 나와요? 밤에 한 피곤한 세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딜레마인 거지. 그럼 우리를 빼줘야지 여기서. 그렇지. 그럼 이걸 누가 할 거야? 이거 하고 또 9시에 또 하라고?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맡은 바 최선을 다합시다. 맡은 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광고 못했네. 나 때문에. 능력을
정답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식이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교양 쌓으러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들으시면 됩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버트란드 러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멍청이들과 극단주의자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그토록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지혜로운 이들은 늘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차 있다.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는 건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 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주님께서 민준이 아침에 일하기 싫어서 큰 그림 그리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님은 위즈덤 안 들으셔도 이미 벌써 위즈덤이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징징이 제일 편해. 징징이 제일 편해. 징징이 그래. 제일 편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국장에 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서 또 그 코믹스 슈카월드 코믹스 보면 그 니니님이 그 한강 테마주로 한동훈까지 가는 한동훈 테마주까지 손대 국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 와. 이런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몇십만에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특집 한번 해볼까? 딴 거 다 제껴놓고 그날은 그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진짜 코믹스로 가야 되는데 예,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 있어. 준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요 말씀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교보증권이랑 그 콜라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보증권 이북 전자책 요거 이용하실 때 1년치를 전자책 공짜를 드린대요. 와. 요거를 그 구매하시면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그래서 이북 전자책 교보증권 거 1년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는데 그게 12만 원 상당이고요. 그리고 3% 멤버십 요거 3개월 이용권까지 드리는데 요게 또 10만 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그냥 가져가시는 거라서 혜택이 사실상 가격이 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 얼리버드 기간에 구매하시면 이미 반 정도는 혜택으로 다 돌려받으시는 셈이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주네. 네. 엄청. 그래서 그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오셔서 클릭하시고 요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들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뒤에 아침엔 투자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버했네. 10시 1분입니다. 자, 그럼 저희들만 물러갑니다. 이따 클로징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